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NDC의 시나리오 관련 세션으로 참가하게 된 신규개발본부 소속 기획자 이봄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 되겠지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한된 선택지로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 만들기라는 조금 이상한 제목으로 찾아뵙게 된 넥슨 신규개발본부 소속 기획자 이봄이라고 합니다. 게임 시나리오 라이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넥슨에 2014년에 입사를 해서 7년 정도 시나리오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도 NDC의 TRPG와 관련된 세션으로 참가한 이력이 있는데요. 근 2년간 TRPG를 즐기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고 저도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게 돼서 그 내용들을 공유드릴 겸 다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는 제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 SF2 프로젝트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발표가 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과는 다른 게임만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게임은 직접 오브젝트를 조작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시나리오의 작법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 게임 시나리오만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발표 제목에 나온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정의한 시나리오가 기존 게임에서는 어떻게 구현됐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TRPG를 즐기면서 이 한계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고 얻었던 결과물까지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라는 게 대체 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게임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은 뒤에 어떤 의미로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게임 시나리오란 직접 조작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매체라고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게임 시나리오라는 건 유저의 선택을 통해서 생성되는 스토리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타 매체와는 다른 게임 시나리오만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저의 선택이 반영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임 많지 않나? 오히려 아닌 게임이 적지 않아요?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좀 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하나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식어는 바로 의미 있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란 유저의 선택을 반영하되 그것이 의미 있게 반영되는 시나리오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의미가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뭐죠?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어떤 게임은 클리어하고 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게임은 플레이하는 내내 온 마음을 다해 그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 후에도 여운이 남아서 계속 되씹게 됩니다. 이것은 유저가 그 이야기를 남이 아닌 나의 이야기로 느낄 때 가능한데요. 유저의 선택이 의미 있게 반영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스토리라도 일직선으로 그냥 진행이 되느냐 분기에 따라 이야기가 갈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즉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 구성적인 측면에 착안을 해서 유저가 몰입하게 되는 시나리오의 구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구성일 때 유저가 시나리오에 몰입을 하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갈 텐데 자, 유저의 무엇, 선택이 시나리오에 반영이 되고 풍부한 피드백과 함께 돌아오는 것.
이런 구성일 때 저는 유저가 시나리오에 몰입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어려운지 한번 알아보죠. 여기서는 기존 게임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게임 시나리오를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를 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게임 시나리오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 시나리오를 다 분석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발표에서는 2가지 기준으로 이 유형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시나리오의 방향성입니다. 완성도를 추구하느냐, 자유도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그럼 뭘까요? 네, 바로 플레이어의 입장입니다. 플레이어의 역할이 주역인가, 관전자인가에 따라 2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탐험형, 책임형, 감상형, 창조형 4가지로 게임 시나리오를 분류했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탐험형입니다. 탐험형에서는 유저가 캐릭터의 입장으로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스토리 중에서 보고 싶은 스토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의 선택으로 이야기가 바뀌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보는 순서 정도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작품은 오브라 딘호의 귀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유저가 선택하는 시체 또는 물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오픈되는 이야기의 순서가 달라지긴 하는데 진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위해서 유저의 자유도를 어느 정도 제한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형인데요. 책임형에서는 유저가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입장으로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스토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탐험형과는 다르게 유저의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원한 7일의 도시라는 모바일 게임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흔히 미연시 계열이라고 하는 게임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저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그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 엔딩을 보게 되는데요. 유저의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는 것이니까 가장 게임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분기, 즉 하나의 스토리에도 다양한 분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개발 비용이 듭니다. 세 번째는 감상형인데요. 유저가 캐릭터와 같은 입장이 될 필요 없이 그저 관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유형이에요. 순서를 선택하거나 분기를 선택하는 일조차 없습니다. 투더문이라는 작품이 이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유저는 닐 와츠라는 과학자의 행보를 따라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퍼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나 이게 처음부터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고 일직선으로 진행이 돼요. 덕분에 유저들이 완성도 있는 스토리를 좀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자유도가 거의 없다 보니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간간히 나오곤 해요. 마지막으로는 창조형인데요. 창조형에서는 유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캐릭터는 물론이거니와 스토리까지 직접 만듭니다. 사실 게임 시나리오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유저들이 스토리를 만드는 도구로 쓰면서 즐기는 경우가 있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해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더 심즈 시리즈 같은 각종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데요. 이런 게임에서 유저는 캐릭터는 물론이거니와 캐릭터의 운명까지 직접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심즈 시리즈를 이용해서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연재를 하는 분들도 많았죠. 이렇듯 창조형은 유저의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지만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개발자 측에서 뭔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유형이기도 하고 즐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재미의 편차가 굉장히 갈리는 작품 유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시나리오를 4개의 유형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리하면 총 3가지, 유저의 자유도, 그리고 개발 비용, 시나리오의 완성도,
이것들을 과제로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선 개발 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개발 비용만 충분하면 유저의 선택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개발 비용이 제한된 상황,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 두 가지 타입의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개발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여러 개를 만드는 비용이 조금 더 드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나 완성이 된 형태로 판매가 되는 콘솔이나 PC 게임과는 다르게 긴 주기를 두고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모바일 시장에서는 콘텐츠의 볼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5개의 신규 시나리오와 1개의 신규 시나리오, 유저들이 과연 뭘 더 선호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유저의 자유도와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저에게 자유도를 주려면 플롯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돼요. 아까 보셨던 심즈 시리즈처럼 말이죠. 반면 완성도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려면 기승전결이 꽉 짜인 플롯이 필요합니다. 마치 투더문처럼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집중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개발 비용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저는 게임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 시나리오의 장점을 살리고 싶은데 여건상 도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개발 비용은 적게 들면서 유저의 자유도와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유형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TRPG를 즐기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체 TRPG는 뭐고 제가 얻었다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TRPG에 대해서는 제가 2019년도에 발표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TRPG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TRPG의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면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아이디어를 CRPG, 컴퓨터 게임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RPG와 CRPG를 비교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RPG란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PC가 아닌 테이블 위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렇게 되게 형언할 수 없게 생긴 몬스터를 만났다고 해보죠. 자, CRPG에서는 미리 준비된 커맨드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액션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TRPG에서는 이 과정을 뭐로 한다? 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지 공격한다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몬스터의 눈에다가 화학 약품을 뿌려서 눈을 멀게 한 다음 절벽으로 떨어뜨리자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TRPG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의 개입이 아주 자유로운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TRPG는 유저의 자유도와 시나리오의 완성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에 매우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걸 TRPG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더블 크로스라는 작품을 예시로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더블 크로스는 현재 한국에 미정발된 일본의 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즉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는 룰이고요. 어느 날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돼서 세계에 암약하고 있는 점이라는 존재와 싸운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룰 중에서도 제가 하필 이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고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더블 크로스가 완성된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유저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든 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균형을 잡은 작품,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균형을 잡았을까요?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를 역할과 표현으로 나눕니다. TRPG에서는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직접 제작을 한 뒤 그 캐릭터의 입장에서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PC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핸드아웃이라는 것을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PC를 만들게 됩니다. 시나리오 핸드아웃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참고로 제가 더블크로스의 고유한 용어들, 로이스 웍스 같은 건 발표를 위해서 조금 대중적인 표현으로 바꿨으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핸드아웃을 보면은 보통 PC를 만들 때 시나리오의 설정상 필요한 요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PC가 어떤 NPC와 관계가 있고 직업이나 배경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캐릭터가 어쩌다가 이 이야기에 휘말렸고 시나리오 상에서의 목적은 무엇인지 같은 것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핸드아웃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유저가 PC를 만들게 되는데 핸드아웃의 내용만 충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은 핸드아웃이어도 유저마다 전혀 다른 캐릭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즉, 핸드아웃을 통해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역할과 표현으로 나누는 걸 볼 수 있고요. 유저와 시나리오 사이에 시나리오 핸드아웃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두 요소를 공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뉜 캐릭터의 역할과 표현을 어떻게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줄기와 가지인데요. 캐릭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메인 플롯인 줄기와 캐릭터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서브 플롯인 가지로 나눕니다. 메인 플롯인 줄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날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3년 후에 눈을 떠보니까 그 남자의 동료가 되어 있어서 지난 3년 동안의 기억을 되찾기를 결심한다는 내용이 메인이죠. 그럼 여기서 가지를 어떻게 붙일까요? 자, 모범생 타입의 PC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마침 이 캐릭터는 성적이 떨어져서 비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눈을 떠보니 대학생은커녕 뒷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분노한 PC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폭로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스포츠맨이었던 케이스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친구와 달리 이 친구는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친구와 다르게 야구부의 에이스였는데 눈을 떠보니 뒷세계 스나이퍼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다시 야구 선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플롯은 변하지 않지만 서브 플롯은 유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줄기 부분은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담당하는 셈이고 가지 부분은 무엇? 네, 유저의 자유도를 담당하는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나눈다고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TRPG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시를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게임이 시작되면 이런 식으로 게임 마스터가 플레이어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플레이어는 핸드아웃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PC의 설정을 소개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섞이고 있죠. 그리고 게임 마스터가 PC의 설정을 물어보면 플레이어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게임 마스터가 그것을 시나리오의 상황과 연계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의 줄기와 가지를 연계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어떤 설정을 가져와도 이야기가 잘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RPG에서는 바로 이 3번에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CRPG의 경우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이것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만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시 개발 비용 문제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개발 비용의 한계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선택에 따른 피드백이 풍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뭔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관점을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문제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풍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단지 피드백의 양만 많으면 되는 걸까요? 가령 유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유저가 과연 이 대화를 의미 있고 재미있게 느낄까요? 이런 식으로 유저의 선택을 무시하는 피드백은 1000개가 있어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피드백의 양만큼이나 피드백의 질도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다면 이 피드백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피드백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전설적인 토크쇼의 제왕인 레리 킹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화의 첫 번째 규칙은 듣는 것이다 라고요.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피드백의 질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 시나리오에서 피드백의 질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저가 하는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피드백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유저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유저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선택지와 유저가 듣고 싶은 말을 담은 피드백을 만들면 이 피드백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 그리고 유저와의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저 나름대로 고민해본 것들을 직접 만들고 테스트해보는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결과물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스포를 좀 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조금 품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게임을 만들고 테스트가 진행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서 얻었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어떻게 게임을 기획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결과 크게 2가지 버전의 게임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 자세한 건 발표를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TRPG를 분석하면서 얻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TRPG에서는 유저의 자유도와 시나리오의 완성도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더블 크로스라는 룰을 분석했죠. 그 결과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각각 변동되는 부분과 고정되는 부분으로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줄기와 가지를 서로 연계해서 자유도와 완성도 사이의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가 문제였어요. CRPG에서는 이것을 구현하려면 개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TRPG에서는 이걸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CRPG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자, 여기서 관점을 전환해서 피드백의 양이 아닌 피드백의 질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생각을 했고 피드백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저 중심의 선택지와 피드백을 만들어 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고 유저 중심의 선택지와 피드백을 구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테스트는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캐릭터 타입, 다른 하나는 선택지 타입입니다. 캐릭터 타입에서는 캐릭터를 역할과 표현으로 구분한 게임을 만든 뒤 유저가 바꿀 수 있는 표현 요소를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해서 제공했을 때 유저가 만족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고요. 선택지 타입에서는 시나리오를 줄기와 가지로 구분한 게임을 만든 뒤 선택지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을 때 유저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을 해 피드백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고요. 우선 테스트를 위해 기반이 될 아주 간단한 베이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주인공은 용사이고 공주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어느 날 마왕이 공주를 납치하게 됩니다.
용사는 공주를 되찾기 위해 마왕성으로 향하고 마침내 마왕과 싸워서 공주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다는 스토리인데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베이스로 캐릭터 버전과 선택지 버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캐릭터 버전의 테스트 목적은 캐릭터의 표현 요소를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면 유저의 만족도가 높아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TRPG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현 요소의 개수가 이론상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반면 CRPG는 이 커맨드를 저희가 표현 요소로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커맨드의 내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채웠을 때 유저들이 선택하는 보람을 느낄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 용사의 캐릭터를 표현과 역할로 구분을 했고 이 표현 부분을 유저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때 용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게 할지 고민해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성별과 종족, 계급 버전으로 선택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골랐냐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중세 판타지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캐릭터를 골랐을 때 시나리오상에서 큰 변화가 느껴져야 유저가 선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가설이 있었거든요. 자, 베이스 스토리와 내용은 똑같지만 어떤 버전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모습만 달라지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에 가장 큰 변화를 줄 만한 요소인 저 종족 버전, 마족으로 바뀐 버전이 가장 호응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버전을 플레이한 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결과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선택지 버전입니다. 선택지 버전은 시나리오를 줄기와 가지로 나눈 뒤 유저가 서브 시나리오, 즉 이 가지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선택지를 통해 직접 바꾸게 만들었는데요. 이 선택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유저들이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선택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선택에 의해서 시나리오의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택지로 인한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선택지 자체의 화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크게 이 화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무엇을 고를지를 선택을 한 뒤 그것에 대한 단편적인 결과가 출력이 되는 즉답형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유저의 의견을 묻는 의견형, 이 두 가지로요. 두 가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즉답형은 어떤 것을 고를지를 묻는 것이고 의견형은 왜 그것을 골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같은 스토리라도 어떤 화법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유저가 느끼는 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버전을 모두 플레이한 뒤에 소감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자, 게임의 클라이맥스 부분인데요.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숨겨둔 힘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결과 마왕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사이에 선택지를 넣었습니다.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을 사용해서 마왕을 물리쳤는지를 물어봤어요. 실제 게임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되었고요. 의견형 같은 경우에는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숨겨둔 힘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선택지를 넣어주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모두 플레이한 후에 마찬가지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부탁을 드렸고요. 정리하자면 하나의 베이스 시나리오로 5가지의 버전을 만들어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테스트의 결과물로 이것들을 한번 정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망의 테스트 결과와 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랑 함께 지켜보시죠. 우선 테스트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공유 드리고 테스트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테스트에는 총 12분이 참가해 주셨고요. 남녀 비율은 보시다시피 여성분이 더 많았고
나이 분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설문 기간은 총 5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귀한 시간 내서 테스트에 참가해 주신 이 12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캐릭터 버전의 결과부터 소개를 할게요. 우선 3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무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표본이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하지만 8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건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면 3가지 버전 중에서 베이스 스토리와 가장 큰 차이를 느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종족이 바뀐 버전, 즉 용사가 마족으로 바뀐 버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꼈다고 대답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두 버전과 달리 어떤 뒷이야기가 얘한테 숨어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제 예상대로 시나리오에 큰 변화를 주는 표현 요소일수록 사람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막상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뽑아달라고 투표를 했더니 성별이 반전된 버전이 가장 호응이 좋았고 종족 버전은 가장 호응이 떨어지더라고요.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 여자 용사 버전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졌고 감정이입하기도 쉬웠다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즉, 시나리오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느냐보다 유저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느냐가 표현 요소를 고르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캐릭터의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의 변화를 느낄 여지는 존재했어요. 유저가 재미를 느끼는 표현 요소는 그 캐릭터에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는지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여자 용사 버전이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남성이 더 많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가 자신이 친근감을 느끼는 캐릭터를 표현 요소로 선택했을 때 더 많은 재미를 느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논문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논문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릭터의 표현 요소는 유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결론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표현 요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캐릭터의 트라우마라든가 못다 이룬 꿈이라든가 또는 유난히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외관이나 신상 명세 말고도 이런 서사적인 요소들, 즉 유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캐릭터를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표현 요소로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헤어 컬러나 그런 거 바꾸는 것 말고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버전의 테스트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이 3가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답변들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우선 즉답형과 의견형 2가지 중에 뭐가 더 재미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형이 아주 조금 우세하지만 거의 비등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앞에서 캐릭터 버전처럼 한쪽으로 결과가 많이 쏠려 있으면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결과가 거의 비등한 거로 봐서는 표본이 좀 적어서 충분히 분류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보다는 테스터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즉답형에서 좋았던 점에 대한 의견인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좋으셨다고 합니다. 메인 스토리가 저희가 지금 크게 바뀌지 않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와주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견형에서 좋았던 점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선택지이다 보니 선택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즉답형과 의견형 각각 다른 이유로 좋았다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좀 마주해야겠죠. 자, 즉답형에서 별로였던 점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택지 내용이 그냥 그때그때 반영되고 끝나다 보니 전체적인 스토리와 연결성을 좀 찾기 어려웠다는 의견과 혹시 선택할 때 틀릴까봐 겁이 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 이런 부담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반면 의견형의 경우에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보니 선택의 결과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재미가 없었다, 뭐 와닿지 않는다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니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 좀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즉답형과 의견형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선택지의 결과에 만족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의견형은 무엇일까요? 네, 과정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유형의 좋은 점을 잘 섞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서 유저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좀 선택지로 구현을 하고 그에 따른 유저의 선택을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계적으로 네 아니오를 고르면 끝나거나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유저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담아서 바로바로 전달을 하면 유저 중심의 피드백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저희는 4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 즉 유저의 선택이 의미 있게 반영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을 해왔고요. TRPG에서는 이것을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RPG에서는 이 세 번째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었죠. 세 번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피드백의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고 피드백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저 중심의 선택지와 피드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테스트해본 결과 유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표현 요소로서 제공을 하되 선택지는 유저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만들고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주면 피드백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응용을 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저의 선택이 의미를 가지는 시나리오, 즉 유저가 주인공이 되는 시나리오를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긴 발표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로 이번 발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그동안 라이터로서 유저들에게 무엇을 말할지는 계속 고민을 해왔지만 유저들이 무엇을 말하고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조금 들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그건 유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좋은 게임 시나리오란? 제가 저 노란 부분에다가 한 단어를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여러분 각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좋은 게임 시나리오란 유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무엇? 대리 창구가 될 준비를 갖춘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쓰자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아마 좋은 시나리오 라이팅의 시작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인용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이야기를 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픽션은 삶의 거대한 난제를 시뮬레이션하는 강력하고도 오래된 가상현실 기술이라고요. 저는 이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픽션이 바로 게임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게임 시나리오만이 가진 힘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저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라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부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